오늘은 그 관리 규약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품질학회 그 김인기 교수님 모시고 관리 규약을 어떻게 개정하고 이런 절차와 또 이거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는 네.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 지자체, 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될 경우, 그렇죠. 개정될 그 모든 아파트 다 해당될 그렇죠. 것이고, 표준 관리 규약이 딱 100% 해주죠. 예. 그러면서 개정하라고. 그리고 이제 네. 그 어떤 아파트 단위별로. 네. 두 번째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어떤 의결로 제한된 경우, 그 아파트 자체로 개정이 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예. 연서로 제한. 제한할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로서는 우선 개정의 목적이 뭔지 목적을 알아야 될 거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달라진 내용이 뭔지 예. 비교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달라진 내용. 예. 그걸 잘 만들어야 또 예. 입주 동의를 구하기 예, 예. 쉽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지자체에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 이런 것을 딱 비교표를 요약 그렇죠. 정리해서 요약해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앉아 아파트의 그 어떤 관리 시스템, 통보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 전체 공지도 하고, 그렇죠. 또 개별 통지도 해야 되니까. 그 세대 우편함에다 이렇게 다 넣어주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복도에다 이렇게 그 걸어두기도 공고. 하고. 예. 엘리베이터에 또 게시도 하시고. 하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열람을 안 해주면은요, 나중에 그 이제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의 제기할 수도 있어요. 네네. 나는 통보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표하고 이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각 세대마다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전에 하는 일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네. 얼마 전에 그런 관리 규약 개정의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근데요. 제 자신이 막상 그 관리 규약에 개정된 내용을 이제 보내주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일반 주민들이 그 상세히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럴 때 가장 그 개정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앞페이지에 앞페이지에 딱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요약분을 갖다 붙이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 만약에 그 개정된 내용이 많을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는 주민들이 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페이지로 요약하고 요약해가지고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읽어보기 힘드니까요. 되게 인쇄를 해가지고 한 권씩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세대 보면은 한 권씩 이제 앞에 요약표는 이제 계속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거로 갖다 이제 쭉 해가지고서는 각 세대별로 그걸 미리 주지 않으면은 뭐랄까 절차상 흠결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무효를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한테 반드시 통보됐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우에 우편함에 되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개정하는 게 이제 되게 아까 보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던데 보니까 표준관리규약이 이제 바뀌었을 경우하고 이제 과반수 의결로 제한할 때는 되게 입주할 때는 이제 과반수 의결로 제한을 하겠죠. 되게 이제 입주가 과반수가 됐을 경우에 이제 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 연수할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아마 가끔 있는가 봐요. 10분의 1 이상 연수하는 경우. 실제로 개정할 때 보면은 그래서 과반수 이상 돼야 되잖아요. 과반수 이상 됐나요? 의결이. 근데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우리 그 아파트의 그 규정 내용이 서울시에서 표준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신임 집행부, 그러니까 집행부와 입주자 대표들의 아마 그걸 업무 추진비라 해야 되나요? 입주자 대표 운영 규정이겠죠. 운영 규정. 그것이 아마 그 동안에 아주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상을 했는데 예. 그 인상 폭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에 계속 못 올리고 예, 못 올렸겠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 못 올리고 있다가 예. 지금 들어선 대표 현실화는. 그걸 현실화 다른 타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도 너무 적게 너무 적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는 것 같은데 예. 목적은 그러나 그 인상폭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 나중에 저희 아파트 경우 어떻게 되었는지는 네.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개정 공고를 하고 나면 예. 30일 이내에 선관 그 아파트 선관위에서 예. 전체 입주민들한테 동의를 네. 받아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의결 되는데 검찰에서 찬성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무효되니까 네. 기존 아파트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 운영비 그 항목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왜 신대표 그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그것 때문에 그럼 규약 전체가 동의가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분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동일하게 뭉뚱그려가지고 그 의견을 붙였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앞에 그 관리 규정이 변경된 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왜 운영비를 갑자기 이렇게 올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 하나의 그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아파트의 그 관리 규정 본연의 그거는 별도로 하고 이건 부속으로 해서 분리해서 했으면 의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관리 규약을 만들 때는 그 하부 규정이 있어요. 주차 관리 규정이라든지 뭐 잡수입 처리 규정 뭐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의 운영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운영 규정 안에서 그 금액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금액을 일단은 원래 확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하도 말이 많은 거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세부적인 것 때문에 안 됐다는 좀 안타까운데 미리 홍보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은 입주자 대표의 운영 규정에 그 회의비라든지 동대표 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갖다가 왜 올리냐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공지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미리 공지 안 하고 관리규약 개정할 때 슬쩍 끼얹어가지고 거서는 그러면 그 사실 이렇게 좀 약간 아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금액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타당한 금액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되게 세대당 되게 1,000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되게 운영을 해요. 1,000원 내외로 해요. 500세대면 50만 원, 뭐 1000세대면 뭐 60, 70에서 80 정도. 그다음에 뭐 2000세대면 뭐 100에서 1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티멀한 관행 규정 저기 있어요. 비교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없지만 세대당 사회 통념상 세대당 500원에서 1,000원에서 책정을 한다. 네, 되게 한 세대당 1,000원 내외다 그러면은 그냥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00세대만 한 30만 원, 500세대만 한 50만 원 정도가 그냥 넘으니까 표준화된 그런 건데 그걸 갑자기 옛날에 30 받다가 가령 70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전업을. 그러면 저희 아파트가 1,300여 세대 되는데 그러면 한 6, 70만 원, 최소한 70만 원 정도 받는 게 아마 적정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타단지하고 비교해가지고 1200세대 해가지고 강북은 얼마고 강남은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은 절대로 그런 오해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분들은 소통과 그러한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그 얘기를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다른 단지 그렇게 하고도 벌써 예를 들면 꽤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보면은 그 돈이 사실은 100만 원 정도 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동대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억대의 그걸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아파트 벌써 한 2천만 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한 세대당 2천만 원 올라가면은 몇십억이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 세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 안 할 건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서로. 그래서 이번 저희 아파트의 관리 규정 그 개정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중요한 부분을 덜 중요한 부분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게.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의 소통과 공감을 이뤄내려면 어떤 게 더 좋으냐를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 전문가들 의견은 이런 거예요. 공동체 활성화가 되면은 아파트에 그런 모임이 있어요. 공동체 모임,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사실 노인회가 경로당의 노인회가 그런 의견을 주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그런 걸 설명을 하고 그러면 노인회들이 되게 다 며느리나 또 아들이나 딸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번에 동대표장에 업무 추진비를 갖다 좀 올렸다 그러더라. 그런데 올린 금액이 딴 아파트에 부으면 딴 아파트는 되게 80에서 100만 원 할 거거든요. 그건 뭐 금방 조사해보면 금방 나와요. 어디 보면 나오냐면요. 서울시 오픈 아파트라든지 국토부에 들어가면은 타단지에는 얼마 정도의 무엇을 쓰고 있는지가 관리비가 쫙 나오는데 관리비 명세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가 있어요. 그거만 보면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회의 참석비는 얼마고 대개 운영비는 얼마 업무 추진비 얼마 나가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타단지를 비교해서 공시를 했으면은 아무 얘기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느닷없이 그냥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자료를 가지고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얘기해주고 통과장님들 모임 때 가서 얘기해주고 한 3번만 노력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동대표들도 사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얘기 물론 동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서로 성관위원이라든지 그런 그 공동체 모임이 있어요. 성관위, 노인회 뭐 그다음에 아파트에 동호회가 있으면 동호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몇 사람만 얘기하면 다 모여 사는 데기 때문에 금방 설명하고 얘기하고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령 통반장이 나도 몰라. 그러면 통반장들이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통반장님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쪽 단지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우리 단지는 그래도 우리 이쪽 구에서는 그래도 5대 아파트에 드는데 다른 데 4군데 가보니까 거기는 얼마라더라.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상세히 좀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 필요한데 리더는 그게 필요해요. 동대표장이나 동대표분들은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미리 얘기해주고 사전에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죠. 아마도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그 동대표 회장이 뭔가 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그런 거네. 했을 텐데 네, 그 하나의 그 방법론적으로 좀 예. 조금 접근 방법론적인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아파트 관리 규정 계약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었을 텐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운영 규정을 개정할 때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하는 게 모양도 좋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러한 걸 미리 넣어놓고 사업 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으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했으면 조금 더 나았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어느 날 관리계획 개정할 때 슬쩍 끼워넣어 한다 이런 인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그럴 거예요. 그것도 왜 새로 구성되자마자 첫 작업이 첫 작업이 됐어요. 운영비 인상이니까 아마 그래서 조금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동대표장님들이 그만둘 때 자기 나는 못 받았지만 후임을 위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럼 또 그분이 또 전임회장 적폐청산은 안 해요. 통상 그렇죠. 새로 신임회장들이 되면서 그렇죠. 전임회장들의 적폐청산 우리나라 대통령과 똑같아요. 하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감사님들이나 이사님들이 통제를 해야 돼요. 감사는 이번 기만 감사해야 되고 전번 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면 안 되거든요. 전번 기는 전번 기의 감사님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인수인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규약 개정은 헌법 개정하고 똑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예. 좀 기회가 되면 네. 우리 소장님 말씀을 참작해서 예. 좀 그렇게 좀 조언을 줄 수 있으면 그렇죠. 조언이 되겠네요. 예, 아파트 관리 품질학회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권위도 있고 얘기도 좀 맥힐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관리교육과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관리교육 개정은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표준 지침이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고요. 판사들은 또 이 관리규약을 존중을 하지만 이거보다 상위 법률이 있어요. 공동주택법 있고 공동주택법 위에 주택법 있고 주택법 위에 총괄하는 집합건물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이 있어요. 직권법이라고 그래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판사들은 그런 것도 준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직권법은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은 500세대 이상 뭐 이렇게 되지만은 직권법은 또 포괄적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더 엄격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규약만 맹신할 게 아니라 관리규약의 정신을 따라가야 돼요. 관리규약이 왜 만들어지고 사적 자체가 왜 중요하고 왜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파트 관리품질학회 김영기 교수님 모시고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